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의 경제 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 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5일 중앙일보 34면 오늘의 사설은 제목은 위험 수준의 미국, 중국 갈등, 냉정한 대응만이 우리의 해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빼고 산업 공급망을 다시 짜자는 경제 번영의 네트워크 제안으로 대중 봉쇄 카드를 흔들기 시작했다.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맞불을 놓았다. 양국 간의 미친놈, 악랄한 독재 정권이라는 막말까지 오가면서 신냉정 구도가 지구촌에 검은 그림자를 들이운다. 이럴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처신해야 한다. 정치, 군사적으로 혈맹인 미국의 입장을 모른 척 하기에는 힘들다. 그러나 안보 이슈를 넘어 무역 전반으로 미국의 대중봉쇄 구상을 따라 간다면 부담이 막을 수 있다. 결국 미중 사이에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며 현안별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2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고민스럽다고 말한 건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아직은 미중이 우리에게 대놓고 선택의 순간을 강조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한국과 EPN의 구상을 논의했다고 했지만 구상 단계일 뿐 구체적인 요청을 해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도 고민 중이란 속내를 드러내며 우리의 입지를 중간자로 국한시키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임정석은 남북협력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비판하면 남북 정상회담의 재개와 대북 지원 확대를 주장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지금 남북 관계가 교착된 건 북한 김정은이의 남측과 소통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마당에 대북 제재망을 뚫고 지원해 주기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비현실적인 북한 교류 확대를 외치면서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외교적인 입지만 줄여든 우려가 크다. 정부가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 중국은 미국의 갈등을 겪는 한국의 주변국과 관계를 우호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정부는 이 기회를 역으로 활용해야 한다. 시 주석이 우리의 초청에 앞서 스스로 방한 의사를 밝히도록 유도하고 그의 방한이 미국과 중국의 간의 긴장 요소를 작용하지 않도록 의제를 조정하는 전략적인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오는 11월 미 대선이 끝나면 미중이 타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작금의 미중 갈등은 본질적으로 21세기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빅2의 혈투이다.
어느 한쪽이 이기기 전에 끝나기 힘든 뉴노멀일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단기적으로 대응에만 치중한다면 언젠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로 진실의 순간을 강요받는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노력을 절실히 한다. 무엇보다 지난해 우리의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한 중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을 동남아의 중동, 유럽, 남미 등 다변화하는 데 일단 전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위험 수준의 미국-중국 갈등, 냉정한 우리의 대응이 우리의 해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패권 전쟁이 격화되어 난처한 한국의 입장,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신중 외교가 절실하며 현안별로 대응하되 장기전도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아카데미 TV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